퇴직 공무원의 캠핑카 여행. 왜 1년도 못 버티고 포기했을까? 1. 서로 누구나 꿈꾸는 자유 그리고 막막한 현실. 은퇴를 앞두거나 막 은퇴한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로망이 있습니다. 캠핑카 타고 전국 한 바퀴 돌면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말이죠. 한평생 출근 시간 맞춰 분주하게 지내다가 이제는 자유롭게 떠나고 싶다는 마음 누구나 품고 있는 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꿈이 현실이 되었다고 해서 항상 행복한 결말만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행을 시작할 때는 분명 달콤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막상 겪어보니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하나둘씩 쌓이면서 길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공무원으로 정년까지 근무한 분들은 오랜 기간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해온 만큼 은퇴 후 무제한 자유라는 상황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더 큰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소개할 3가지 사례는 정년퇴직 후 캠핑카 여행이라는 낭만적인 계획이 왜 1년도 채 버티지 못하고 막을 내리는지 잘 보여줍니다. 이 사례들을 통해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캠핑카 여행 자체가 나쁜 선택은 아닐 겁니다. 다만 준비 과정과 실행 단계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2. 사례 1. 하루하루가 돈 먹는 하마네요. 예상보다 훨씬 큰 경제적 부담. 60세의 공무원 생활을 마친 어씨는 오랫동안 꿈꿔온 캠핑카를 구매했습니다. 퇴직하면 월급도 없고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그동안 여행하고 싶었는데 이제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겠다 싶었죠. 그가 생각했던 캠핑카 여행은 어디든 차를 몰고 가서 하룻밤 보내고 새로운 풍경을 만나면 다시 떠나는 자유로운 삶이었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신나고 즐거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돈 문제가 발목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기름값, 캠핑카가 크다 보니 연비가 생각보다 나빴습니다. 장거리 운행을 몇 번만 해도 주유비가 금세 30만원, 40만원씩 올라가니 부담스러웠죠. 캠핑장 이용료 처음에는 무료 캠핑장을 찾아다니려고 했지만 화장실이나 전기 문제가 걸려서 결국 유료 캠핑장을 자주 이용했습니다. 또 씻을 곳이 마땅치 않을 때는 찜질방이나 숙소를 이용해야 했는데 그러다 보니 잡비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식비 및 기타 생활비, 캠핑카에서 밥을 해먹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외식이나 편의점을 자주 이용하면 지출이 훅훅 느는 건 순식간이죠. 결국 어씨는 약 8개월 만에 캠핑카를 팔아버렸습니다. 여유 자금이 꽤 있다고 생각했는데 계산보다 훨씬 빨리 줄더라고요. 월 연금만 가지고는 역부족이었고 오히려 정착 생활 때보다 지출이 더 많았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해외여행 몇 번 다녀오는 게 더 경제적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훈. 은퇴 후 생활은 특히 캠핑카 여행처럼 활동 반경이 넓어지면 지출이 예측 불가능하게 커질 수 있습니다. 금융적인 문제는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듯 매우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3. 사례. 이 부부끼리 둘이 있으면 더 가깝게 지낼 줄 알았죠. 부부 갈등. B씨 63세는 배우자와 함께 캠핑카 여행을 떠났습니다. 결혼 생활 30년이 넘었으니 부부 사이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여행을 하면서 부부 갈등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공간의 문제. 캠핑카는 한정된 공간에서 24시간을 함께 지내야 합니다. 서로의 사소한 생활 습관이 그대로 드러나니 작은 일도 크게 부딪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구는 청소에 민감한데 누구는 별로 신경을 안 쓴다든지요. 여행 스타일의 문제. 남편은 관광지에서 사진 찍고 먹거리 탐방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반면 아내는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하고 한적한 곳에서 자연을 즐기길 원했죠. 어느 쪽에 맞춰야 하느냐부터 이미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의사소통의 문제. 퇴직 전에는 바쁘게 일하고 집에서는 적당히 휴식을 취하는 패턴이었기 때문에 말이 안 맞아도 그냥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캠핑카에서는 매 순간 함께 있다 보니 대화가 끊임없이 이어졌고 결국 사소한 의견 차이가 큰 싸움으로 번지기 일쑤였습니다. 서로 더 친해질 줄 알았는데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좁은 공간에서 계속 부딪히니까
이전에는 몰랐던 갈등이 계속 터져 나왔죠. 1년도 못 버티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교훈. 은퇴 후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건 좋지만 함께 보낸 시간 행복이라는 공식은 무조건 성립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각각 원하는 삶의 방식, 여행 스타일, 생활 습관을 미리 충분히 공유하고 조율해야 더 행복한 은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4. 살의 삶 계속 떠돌다 보니 외로워요. 관계와 소속감의 결핍. CC 65세는 평소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퇴직하면 혼자만의 캠핑카 여행을 꼭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죠. 처음에는 정말 달콤했답니다.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가고 싶은 곳으로 그냥 떠나면 되니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았죠. 그런데 6개월쯤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상이 늘 낯선 곳이다 보니 아는 사람 하나 없는 환경이 외로워지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매일 보던 동네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가 그리워지더라고요. 연결고리 단절 정해진 직장이나 모임이 없다 보니 누군가와 친밀하게 교류할 기회가 훨씬 줄었습니다. 일관성 있는 취미나 활동의 부재 여행이 즐겁긴 해도 매일 풍경만 보고 다닌다고 해서 삶이 충만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 정착 생활이 아니다 보니 이런 생활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죠. 혹시라도 몸이 편치 않아지거나 갑자기 가족에게 도움이 필요해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CC는 캠핑카 여행을 멈추고 지역의 취미 동호회에 가입해 사람들과 함께할 기회를 찾아봤습니다. 캠핑카 여행이 근사하긴 했지만 내게 필요한 건 내가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매일 낯선 곳에서 머무르다 보니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교훈. 은퇴 후에는 소속감과 교류가 중요한 자원이 됩니다. 혼자만의 시간도 좋지만 전적으로 혼자만 지내는 시간은 외로움과 불안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5. 은퇴 후 캠핑카 여행을 꿈꾼다면 체크리스트. 재정 계산을 철저히 하기. 기름값, 차량 유지비, 캠핑장 이용료, 식비 등 현실적인 비용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건강보험, 세금 등의 기본 지출도 은퇴 후 달라질 수 있으니 고려해보세요. 배우자 또는 동반자와의 목표 일치. 여행 스타일, 생활 패턴, 식습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대화해보세요. 그냥 부딪혀보면 되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막상 부딪혔을 때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심리적 안정 고려. 혼자 여행을 하면 자유롭지만 오래 지속되면 외로움이나 불안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정착 생활과 여행을 번갈아 하는 방법, 혹은 일정 기간만 여행하고 다시 돌아올 계획 등을 세워보세요. 관계와 취미생활 준비. 은퇴 후에는 기존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새로운 취미나 동호회, 봉사활동 등으로 사람들과 연결되는 창구를 미리 만들어 두면 좋습니다. 건강 상태 점검. 은퇴 후에는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캠핑카 여행은 의외로 몸에 무리가 많이 갈 수 있습니다. 장기 여행을 떠나기 전 반드시 건강검진과 적절한 운동 습관을 들이세요. 6. 마무리. 당신의 진짜 은퇴 라이프 스타일은 무엇인가? 퇴직하면 캠핑카 타고 떠나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로망은 누구에게나 매력적이죠. 물론 잘만 준비된다면 그 꿈을 실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리고 그 삶이 진정으로 나에게 맞는가 하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에겐 캠핑카 여행이 최고의 선택일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에겐 오히려 새로운 갈등과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뮬레이션을 해보자. 예컨대 한 달 정도 단기 렌트로 먼저 체험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함께할 사람, 배우자, 가족, 친구과 충분히 논의해보고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미리 파악해보자. 나만의 소속감과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자. 여차하면 돌아갈 집이 있는지, 혹은 지역 커뮤니티나 가족 모임과 어떻게 연결될지 고민해보자.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안정적인 기반은 반드시 필요하다. 낭만만으로 떠나는 여행은 금세 시들해지기 쉽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인생 2막이라고들 하죠.
2막은 1막과는 또 다른 리허설 없는 무대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길 수도 혹은 생각보다 짧을 수도 있지요. 이 소중한 시간을 진짜 내 삶에 의미 있는 방향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섣부른 환상에 휩쓸리기보다는 현실적인 준비가 따라줘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3사례는 단순히 캠핑카 여행 자체가 무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가슴속에 품은 은퇴 후 로망이 있다면 그 로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꼼꼼한 점검과 계획이 필수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을 뿐이죠. 여러분은 어떤 은퇴 후 라이프 스타일을 꿈꾸시나요? 혹시 캠핑카 여행을 꿈꾸고 계신다면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결국 은퇴 후 삶은 남들이 좋다는 것을 따라가는 대신 나와 내 가족, 내 동반자에게 맞는 길을 찾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디 은퇴 후에도 본인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충족하며 풍요롭게 보내시길 응원합니다. 50대 대기업 임원의 은퇴 후 비극, 경조사비가 가져온 파산 위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살다 보면 나는 은퇴하고 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사실 직장 생활이 고달프고 업무 스트레스도 상당하니까 언젠가 은퇴하면 호강하겠지 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하잖아요. 저도 한때는 그렇게 막연히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은퇴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다는 걸 알게 됩니다. 특히 50대 대기업 임원 정도 되면 주변 인맥도 워낙 넓고 사회적 위치가 있다 보니 경조사 참여가 꽤 잦습니다. 문제는 이게 나중에 퇴직하고 나서도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체면과 채무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 보면 은퇴 후 삶이 영 힘들어지곤 합니다. 오늘은 그런 은퇴 후 비극을 겪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 얘기가 남의 일 같지만은 않으실 거예요. 은퇴라는 게 회사 그만두고 수입이 확 줄어드는 시점이잖아요. 그런데도 주변 지인이나 친척들의 경조사가 있을 때마다 경조사비는 계속 나가죠. 더군다나 예전에는 임원급이었다면 사람들은 그래도 돈 좀 있지 않겠어? 라고 기대하기 마련이니까 자존심 때문에 더 크게 지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도 해요. 오늘은 그 문제로 파산 위기를 맞은 한 이야기를 서론 삼아서 조금 더 넓게 은퇴 후 경제생활과 경조사 문화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1. 은퇴 이후가 더 두렵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회사 다닐 때는 월급이라는 확실한 소득원이 있으니 경조사나 모임에 좀 많이 써도 망설임이 적어요.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나면 눈앞에 들어오는 돈이 확연히 줄어드니까 한번 쓰는 돈도 무척 신중해집니다. 문제는 체면이나 명예를 지켜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이 클 때예요. 가령 대기업 임원 정도 했다면 주변 사람들은 이 정도는 내주겠지라고 은근히 기대하고 또 본인 스스로도 그런 기대치를 알고 있죠. 그러다 보면 경조사에 갈 때마다 남들보다 훨씬 크게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내게 되고 접대를 해야 할 때도 옛 정을 생각해서 계산을 도맡는다거나 동창 모임에서 한턱 크게 내는 경우가 잦아집니다. 문제는 은퇴 후엔 들어오는 돈은 말 그대로 크게 줄어드는데 은퇴 전의 소비 패턴이나 생각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 눈치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서 평소 꾸준히 이미지 메이킹을 해온 분일수록 한 번에 소비 습관을 줄이지 못하고 계속 과도하게 지출하곤 합니다. 2. 경조사. 우리 문화가 만들어낸 달콤 쌉싸름한 의무. 솔직히 경조사는 우리 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문화죠. 결혼식, 장례식, 환갑잔치, 칠순잔치, 돌잔치, 입학, 졸업, 취업, 승진, 개업 헤아리자면 끝도 없습니다. 관계가 깊지 않은 지인만 되어도 이 사람이 나한테 와줬었지 생각하면 그냥 넘어가기 어렵고 나중에 내가 또 받을 일이 있을까 하며 일종의 보험 개념으로 돈을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회장님, 임원님 소리를 들어온 50대 임원 출신이라면 어떨까요? 그동안 어깨에 힘주고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 경조사비도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더 커집니다. 남들이 10만원 낼 때 본인은 30만원, 50만원씩 내도 그래, 임원이라면 이 정도는 내야 사람들한테 체면이 서지라고 생각하곤 하죠. 가끔은 야, 너 그때 진짜 많이 챙겨줘서 고맙다 하는 말을 들을 때 뿌듯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인생이 내 뜻대로만 되지 않죠. 정년 또는 명예퇴직을 해서 더 이상 고정된 월급이 없는데도 주변에서는 그분은 돈이 많아서 축의금은 넉넉히 주겠지라고 기대하거나 혹은 본인이 그런 기대를 벗어나기 어려워서 더 큰 돈을 쓰게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어느새 내 통장 잔고가 빠듯해지기 시작하고 가끔은 부채까지 끌었으면서 체면을 지키려 하는 일도 생깁니다. 이게 결국에는 파산 위기로 가는 지름길이죠. 3. 은퇴 후 경조사 파산 위기 실제 사례 3가지. 이제 실제로 비슷한 경험을 하신 3분의 사례를 들어보려고 해요. 조금씩 상황은 다르지만 결국 은퇴 후 경조사 부담이란 공통된 주제에서 비롯된 위기라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1. 어씨 58세 대기업 영업 임원 출신. 어씨는 58세에 조기 퇴직을 했어요. 회사가 구조 조정을 진행하면서 위로금을 주는 조건으로 본인도 사표를 내게 된 케이스죠. 그동안 어씨의 인간관계는 정말 넓었습니다. 영업 임원이었으니 협력사부터 각종 거래처, 네트워크가 상당했거든요. 이런 대인관계를 통해 회사 생활도 순탄하게 해냈죠. 그런데 퇴직 후에도 어씨를 아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았습니다. 퇴직 파티도 크게 열었고 언젠가 다시 사업할지 모르니 선을 이어가야지라는 생각에 이 사람 저 사람 경조사에 빠짐없이 참석했어요. 문제는 퇴직금을 너무 낙관적으로 계산했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주식이나 펀드 등에 묶여있는 돈도 많았고 생활비 지출을 포함하면 퇴직금만으로 오래 버티기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씨는 여전히 거래처 사장의 자녀 결혼식이면 100만원씩 뚝 떨어뜨리고 장례식에도 이 정도는 하고 최소 50만원은 냈어요. 한두 번이면 모르겠지만 그 수가 굉장히 많았죠. 결국 1년쯤 지나니 퇴직금의 반 이상을 날리고 생활비까지 빠듯해져서 연금 대출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제야 허겁지겁 지출을 줄였지만 이미 늦었죠. 지금은 연금 수령액 대부분을 부채 상환에 쓰고 있어 사실상 눈물의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B씨 60세 IT 기업 전무 출신. B씨는 체면이라도 내려놓고 여유 있게 은퇴 생활을 즐기자고 마음먹고 처음에는 지출을 크게 줄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경조사 비용도 남들만큼만 내려고 노력했죠. 회사 다닐 때는 늘 기본 30만원, 친한 사람은 50만원 이상이었지만 이제는 10만원 안팎으로 낼 만큼 자제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주변 반응이었어요. 예전에는 마음씨 좋고 통 큰 전무님이었는데 갑자기 5만원 10만원 정도만 내니까 요즘 좀 힘드신가 하는 말이 돌았고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옛날에 잘 나가더니 한 번에 훅 갔나 바라느니 사업에 실패했나라느니 말들이 많았죠. B씨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그냥 웃고 넘어가려 했지만 가까운 지인들이나 가족조차도 좀 너무 급격하게 줄인 것 아니냐 서운하다는 핀잔을 주기도 했습니다. 결국 B씨는 자존심이 상해 다시 경조사비를 늘리기 시작했고 그 액수가 전처럼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 정작 본인 은퇴 자금 계획은 엉망이 됐죠. 가족과 함께 여행도 가고 싶었고 자녀 유학 지원도 해주고 싶었지만 남들에게 신세지고 살아온 게 아니라는 증명을 하느라 정작 본인을 위해 써야 할 여유 자금이 녹아버린 케이스입니다. 3C씨 55세 대기업 전략기획 임원 출신. C씨는 전략기획본부에 오래 몸담았던 만큼 재무적으로도 꼼꼼하고 계획적인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퇴 전부터 다양한 재테크와 펀드, 보험을 준비해뒀어요. 그런데도 막상 은퇴를 하고 보니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있었는데 바로 아버지의 장례와 어머니의 병원비, 주변 친척들의 연이은 행사였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이 끝난 지 3개월도 안 돼 큰형님의 환갑잔치가 열렸고 이후 조카들 졸업, 취업, 결혼 등으로 경조사가 도미노처럼 이어졌죠. 사실 C씨가 은퇴 전에는 넉넉하게 지원을 해준 가족 행사들이 많았어요. 당연히 집안에서도 C씨를 가장 든든한 지원군으로 여기곤 했죠. 이번에도 C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식의 기대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 본인 스스로도 지금까지도 잘 해왔는데 갑자기 작게 내면 체면이 서지 않는다라고 느껴 상당 금액을 계속 지출했습니다. 정확히 얼마가 어디로 나갔는지 꼼꼼하게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 밖 지출이 반복되자 결국 투자하고 있던 펀드 일부를 중도 해지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자, 수익을 놓쳤을 뿐 아니라 미래연금으로 돌릴 자금에도 타격을 받았죠. 현재도 언제 또 친척들 사이에 대소사가 생길지 불안하다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4. 은퇴 후의 경제 설계, 기분보다 현실을 먼저 보기. 여기까지 사례를 나눠보면 다들 한 가지씩 공통점이 있어요. 은퇴 후에도 예전 사회적 위치나 생활 수준을 쉽게 놓지 못했다는 점이죠. 사실 사람 마음이란 게 참 그렇잖아요. 어떤 자리에 오르기까지 쌓아온 명예와 체면이 있어 갑자기 그걸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 이렇게 살았다 라는 자부심이 은근히 지출로 이어지고 또 주변 사람들도 그 이미지 그대로 바라보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건 은퇴 뒤에는 매달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노후 자금이라고 부르는 퇴직금, 국민연금, 개인연금, 투자 수익 등은 고정 월급보다 훨씬 유동적이고 한번 삐끗하면 복구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부채까지 지게 되면 이자가 추가로 계속 나가니까 그 부담이 악순환으로 돌아옵니다. 따라서 은퇴 전부터 경조사 지출 한도를 설정하고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줄어든 만큼 체면을 일부 양보하는 게 필요해요. 물론 주변에서 어떤 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예전엔 잘 나가더니 요즘은 너무 짠돌이 아니야? 하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내 노후 자금을 지켜주는 건 결국 나 자신이에요. 남들의 말에 휘둘리면 결국 내 삶만 공공해집니다. 5. 은퇴 후에도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은퇴 후에도 경조사를 적절히 챙기면서 무리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답은 없지만 몇 가지 팁을 드리면, 은퇴 전부터 경조사비의 비중과 한도를 미리 정해두기. 예컨대 연간 최대 경조사비 예산을 미리 책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지출하도록 노력합니다. 내가 낼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를 따져보고 어렵다면 애초에 참석을 미루거나 축하 혹은 조의의 마음만 표현하는 방안을 택할 수도 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미리 알리기. 은퇴나 퇴직을 준비할 때 이제 앞으로는 예전처럼 큰 돈을 쓰기 어렵다고 가까운 지인에게 솔직하게 얘기해 둡니다. 처음엔 쑥스럽고 체면이 깎이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이렇게 터놓고 얘기하면 이제 더는 무리하기 힘들구나 하고 상대도 이해하게 됩니다. 결국 삶의 질을 지키는 건 내가 쓸 돈, 내 노후 생활의 안락함과 남에게 베푸는 금액을 냉정하게 저울질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경조사비를 다 쓰고 나면 정작 내 건강관리, 생활비, 여행 등 더 중요한 부분에서 쪼들리게 되면 안 되겠죠? 관계는 꼭 돈으로만 유지되지 않는다. 가끔은 돈보다 진심 어린 축하나 위로가 더 큰 감동을 줄 때도 많아요. 정성이 담긴 손편지나 작은 선물로도 충분히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전처럼 큰 돈은 못 내도 마음만은 함께한다는 걸 보여주는 게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6. 마무리하며.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체면이나 기대치에 갇혀서 은퇴 후 삶을 희생하지 말자는 겁니다. 특히 50대 대기업 임원 출신 분들이라면 주변 인맥이 많고 명예욕이 큰 편이라 어떻게 보면 가장 은퇴 후 경조사 함정에 빠지기 쉬운 분들이기도 하죠. 남들은 생각보다 내 상황을 깊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어 보이면 도와주겠지 축의금, 조의금 넉넉히 내겠지라고 쉽게 기대하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준비되지 않은 지출로 파산 위기를 맞게 되면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건 물론이고 오히려 주변과의 관계가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돈이 없다고 그래? 뭐 잘못된 거 아니야? 그때도 큰 돈 쓰더니 이젠 뭐가 힘들다고. 이런 오해를 사기 전에 미리 솔직하고 분명한 선을 지키도록 합시다. 노노라고 할 수 있는 용기는 은퇴 후 삶에서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평생 함께해야 할 나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드린 3가지 사례가 조금 무거울 수도 있지만 우리의 미래를 위해 꼭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도 은퇴를 앞두셨거나 이미 은퇴하셨다면 한 번쯤 내가 어느 정도로 경조사비를 쓸 수 있을까? 주변의 기대치와 내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지 않을까?를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인생은 길고 은퇴 후에도 좋은 날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체면보다
중요한 건 내가 내 삶을 충실히 누릴 수 있는 자유와 안락함이라는 것, 그걸 잊지 말아주세요. 부디 모두가 은퇴 후에 파산 위기 같은 큰 후회 없이 더 자유롭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랄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직 이후에 뭐 하실 거예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행, 취미생활, 가족과의 시간 같은 행복한 장면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막상 통장을 열어보니 잔고는 텅 비어 있다면 계획했던 그 모든 일들은 꿈에 불과했음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특히 은퇴 후 30년 이상을 살아야 하는 시대에 돈 없는 노후란 곧 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싸움을 의미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매달 연금을 받는 친구는 여유롭게 골프를 치며 삶을 즐기는데 나는 매달 고정 지출을 채우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합니다. 이런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지금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은퇴 준비를 늦추거나 포기한다면 그 결과는 너무나 냉혹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은퇴 준비의 중요성과 이를 소홀히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현실감 있게 접근해 볼게요. 본론 은퇴 준비 부족이 불러오는 참혹한 현실. 사례 1. 58세 퇴직과 동시에 시작된 취업 전쟁. 김모 씨는 58세에 퇴직했습니다. 회사에서 제시한 퇴직금과 조금씩 모아둔 저축이 있었지만 계산해보니 은퇴 후 최소 생활비조차 충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은퇴와 동시에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을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었죠. 이후 경비원으로도 일해봤지만 불규칙한 생활과 낮은 임금은 그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그는 은퇴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한 것이 제 평생 최대의 실수였어요 라고 말하며 후회했습니다. 교훈 은퇴 후에도 수입을 창출할 방법을 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안정적인 삶은커녕 생존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2. 고소득 직장인의 불편한 진실. 이 모 씨는 30년간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남부럽지 않은 고소득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소비 습관이었습니다. 매달 수입은 많았지만 늘 지출이 그만큼 따라 붙었습니다. 명품 쇼핑과 고급 외식, 해외여행을 즐기며 생활 수준을 유지했지만 퇴직 후엔 소득이 끊기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는 퇴직 후 1년 동안 모아둔 자산의 절반 이상을 소비하며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지금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해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매일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때 조금만 아끼고 저축했더라면 지금 이 고생은 없었을 겁니다. 교훈 고소득이어도 은퇴 준비를 하지 않으면 퇴직 후 생활은 과거의 화려한 삶과 너무나 다른 불편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사례 3. 평생 저축을 미루다 얻은 후회. 박모 씨는 40대부터 노후 준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매번 다음 달부터 시작하자라는 핑계로 미뤘습니다. 아이들 학비와 생활비 핑계로 퇴직 직전까지도 저축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퇴직금만이 그의 전 재산이 되었고 그마저도 은퇴 후 첫 2년간 생활비로 거의 다 써버렸습니다. 지금은 자녀의 도움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박 씨는 노후에 자녀에게 의지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미안함과 후회를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교훈 저축을 미루면 결국 늦게 시작한 만큼 희생해야 할 것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자립하지 못한 노후는 자신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 지금이 바로 준비를 시작할 때, 이제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매달의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계산하고 연금, 투자, 그리고 추가 소득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은퇴 준비는 멀리 있는 미래가 아닌 지금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당장 작은 금액이라도 저축을 시작하고 소비 습관을 점검하세요. 우리 모두 행복한 노후를 꿈꾸지만 그 꿈은 철저한 계획과 실천이 뒷받침될 때만 현실이 됩니다. 통장 잔고 영원이라는 후회로 눈물을 흘리기 전에 지금부터 노후 준비에 나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당신의 통장은 미래의 삶을 결정짓는 첫걸음입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후회 없는 노후를 위해. 전문가 칼럼 은퇴 후
당신의 선택이 노후를 좌우한다. 은퇴 후 빈 통장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퇴직 후 한 달 만에 통장 잔고가 비었다는 말 한두 번 들어본 이야기가 아닙니다. 뉴스에서도 주변 사례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은퇴자들의 공통된 문제입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기대 수명이 늘어난 만큼 은퇴 이후의 삶은 더 길어졌습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삶의 질 자체가 무너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실수를 피해야 하는지 전문가로서 현실적인 접근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은퇴 준비, 돈만이 답은 아니다. 대부분 은퇴 준비라고 하면 얼마를 모아야 할까? 라는 금액 중심의 고민으로 시작합니다. 물론 저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은퇴 후에는 돈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월급 아닌 새로운 소득원 만들기. 예를 들어볼까요? 퇴직한 한 60대 부부는 연금만으로 생활하려 했지만 생활비 부족을 절감했습니다. 그러다 부인이 평생 해오던 요리 솜씨를 살려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에서 시작해 지금은 월 200만 원의 수익을 올립니다. 이처럼 자신의 경험이나 취미를 활용해 작은 소득원을 만드는 것이 은퇴 후 안정된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비를 효율적으로 줄이는 방법. 소득만큼 중요한 것이 지출입니다. 은퇴 후에도 현역 시절의 소비 습관을 고수하면 금세 적자가 발생합니다. 한 사례로 50대 후반의 A씨는 퇴직 후에도 대형 SUV 차량을 유지하고 자주 외식을 했습니다. 결국 퇴직 1년 만에 저축했던 자산의 절반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차량을 소형차로 바꾸고 외식을 줄이며 생활비를 절반 이하로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출을 효율화하는 것은 새로운 소득을 만드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2. 은퇴 후 생활비 얼마나 필요할까? 모든 은퇴자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죠. 내가 도대체 얼마나 모아야 살 수 있을까? 정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생활 수준, 가족 구조, 거주지에 따라 필요한 금액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본 공식 월 고정 비용을 기준으로 평균적인 은퇴 후 월 고정 비용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주거비, 월세 또는 유지비, 식비, 한 달 평균 소비, 의료비,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는 경향, 기타 생활비, 교통비, 취미, 외식. 이 항목들을 모두 합친 금액이 바로 최소 필요 생활비입니다. 예를 들어 한 부부가 은퇴 후 월 200만 원이 필요하다면 30년을 기준으로 약 7억 2천만 원의 자산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예기치 못한 의료비나 기타 지출을 고려하면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죠. 사례로 보는 현실. B씨 부부는 은퇴 전 충분한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월 100만 원이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의료비와 관리비가 예상보다 더 많이 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사례는 은퇴 준비 시 과소평가하는 예상 외 지출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3. 실수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은퇴 준비에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너무 낙관적인 계산, 나는 적게 써서 괜찮아라는 생각. 투자 실패, 안정적이지 않은 투자에 퇴직금을 몰빵. 자녀를 위한 과도한 지원, 자신보다 자녀를 먼저 생각하다 정작 본인 노후가 위태로워지는 경우. 실패를 피하는 3가지 전략. 철저한 계산, 예상 지출을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20% 이상 여유를 두어 계획하세요. 안전한 투자, 원금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한 금융상품에 투자하세요. 자녀 독립 강조. 자녀의 경제적 독립은 부모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지름길입니다. 4. 감정적으로 준비하기.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심리적 준비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재정립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노후는 어떤 모습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취미나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면
은퇴 후에도 활력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 오늘부터 준비하라. 은퇴 후 빈 통장이 남긴 후에는 지금 준비를 시작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저축, 소득원 창출, 소비 조절, 그리고 심리적 준비까지 균형 있게 준비하세요. 오늘 하루의 작은 실천이 당신의 노후를 결정짓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을 만들어갈 선택의 순간이 지금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연봉 1억 받던 50대 대기업 임원, 퇴직 후 알바로 생계 유지? 30년 일했는데 퇴직 후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는 남들보다 괜찮은 줄 알았어요. 연봉 1억이 넘었으니까요. 그런데 퇴직하고 보니 내게 남은 건 없더군요. 명함도 직급도 사람들도 다 사라졌어요. 저는 지금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남긴 사람은 한때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근무했던 56세의 박모 씨. 젊은 직원들에게 결제를 내리고 해외 출장을 다니며 바쁘게 살았던 그는 은퇴 후 현실 앞에서 무너졌다. 그는 퇴직금을 부동산과 주식에 넣었지만 시장 변동으로 대부분을 잃고 결국 생활비를 벌기 위해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특별한 사례가 아니다. 대기업에서 잘 나가던 50대들이 퇴직 후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 많은 사람이 연봉이 높았던 사람은 퇴직 후에도 걱정이 없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연봉이 높았던 만큼 소비도 컸고 은퇴 후에도 그 생활을 유지하려다 보니 금방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걸까? 오늘은 은퇴 후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이유와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1. 나는 특별하다는 착각이 만든 비극. 박 씨가 가장 크게 착각했던 부분은 나는 다를 거야 라는 믿음이었다. 많은 대기업 출신들이 자신을 특별하다고 생각한다. 대기업에서 오래 일했고 높은 연봉을 받았고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으니 퇴직 후에도 무언가 방법이 있을 거라고 막연히 믿는다. 하지만 시장은 냉정하다. 과거에 어떤 회사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퇴직 후에는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사례 1. 55세에 퇴직한 대기업 팀장, 편의점 알바로 생활. 이제 막 퇴직한 55세의 김모 씨는 회사에서 나가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 라는 말을 들었다. 회사가 제공하는 퇴직 연수에서 프랜차이즈 창업, 강의 활동, 경영 컨설팅 등을 배웠다. 그는 자신이 컨설팅을 하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다. 퇴직금으로 치킨집을 열었지만 경험 없는 창업은 금방 적자로 돌아섰고 결국 문을 닫았다. 결국 생활비를 벌기 위해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시작했다. 교훈. 과거의 경력이 현재의 생계를 보장하지 않는다. 나는 특별하다는 착각을 버리고 현실적인 수입원을 찾아야 한다. 2. 연봉 1억도 부족한 이유 소비 습관이 문제다. 연봉이 높았던 사람일수록 은퇴 후 더 힘들어진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이다. 높은 연봉을 받으면 소비 습관도 그에 맞춰진다. 외제차, 고급 레스토랑, 해외여행, 명품 옷. 이런 생활을 2030년 해왔다면 한순간에 바꾸기가 어렵다. 사례 2. 연봉 1억 대기업 임원, 퇴직 후 생활비 감당 못해. 대기업에서 연봉 1억을 받았던 57세의 이모 씨. 그는 은퇴 후에도 예전과 같은 소비 패턴을 유지하려 했다. 자녀의 해외 유학비, 부인의 고급 소비 생활, 골프 멤버십, 외제차 리스 비용까지. 퇴직 후에도 돈이 나가는 속도는 줄어들지 않았다. 하지만 들어오는 돈은 거의 없었다. 퇴직금과 연금으로 버티려 했지만 3년 만에 바닥이 났다. 결국 그는 은퇴 후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교훈. 은퇴 후에는 철저한 소비 계획이 필요하다. 연봉이 높았던 만큼 은퇴 후 소비 습관을 바꾸는 것이 더 어렵다. 3. 일할 수 있을 때 준비하라. 늦기 전에 부업을 시작해야 한다. 은퇴 후 일할 곳이 없다 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다. 젊었을 때는 돈을 잘 벌었지만 이제는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다. 사례 3. 50대 퇴직 전에 부업을 시작한 이모 씨, 퇴직 후에도 안정적 수입 유지. 하지만 반대로 퇴직 전에 미리 준비한 사람은 다르다. 50대 초반부터
블로그를 운영하며 글을 썼던 이 모 씨는 퇴직 후 온라인 강의를 시작했다. 그는 직장 다니면서도 꾸준히 유튜브를 운영하고 전자책을 쓰고 온라인 강의를 준비했다.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이 유지되었고 결국 그는 강사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교훈. 퇴직 후에 뭔가를 시작하려 하면 늦는다. 직장에 다니면서도 부업을 준비해야 한다. 마무리. 당신의 은퇴 후 계획은 무엇인가? 연봉 1억을 받았던 대기업 임원이 은퇴 후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나는 특별하다는 착각을 버리지 못했고 소비 습관을 바꾸지 못했으며 미리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한다. 은퇴 후에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소비 습관을 바꿔야 하며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당신의 은퇴 후 계획은 무엇인가? 지금부터라도 부업을 시작할 것인가? 소비 습관을 바꿀 것인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을 찾을 것인가? 은퇴 후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시작해야 한다. 오늘도 당신의 건강한 은퇴를 응원한다. 4. 인간의 뇌는 변화를 싫어한다. 은퇴 후 새로운 삶이 힘든 이유. 은퇴 후 가장 어려운 것은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는 기존의 환경에 익숙해지는 인지적 유연성 카그니티브 플렉서빌러티 부족할 때 변화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존재다. 사람의 뇌는 새로운 환경보다 익숙한 환경을 더 좋아한다. 전두 옆 프리프런털 코텍스는 계획을 세우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기능이 약해진다. 그 결과 새로운 일을 배우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기존의 습관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 사례 4. 퇴직 후 적응하지 못하고 우울증에 빠진 59세 정 모 씨. 정 씨는 58세에 퇴직한 후 새로운 일을 배울 기회가 있었지만 내가 지금 와서 이걸 어떻게 해? 라며 계속 망설였다. 결국 아무런 도전을 하지 않았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점점 무기력해졌다. 낮에는 TV를 보고 밤에는 술을 마시는 생활이 반복되었다. 그는 자신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벗어나지 못했다. 교훈. 새로운 환경을 두려워하면 은퇴 후 삶이 무너질 수 있다. 퇴직 전에 새로운 경험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해결책. 뇌를 변화에 적응시키는 3가지 방법. 퇴직 전부터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라. 유튜브 운영, 온라인 강의, 블로그 등 디지털 플랫폼 활용.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 전두엽 기능이 강화되어 변화에 적응하기 쉬워진다. 일상에서 작은 변화를 만들어라. 똑같은 길로 출근하지 않고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인지적 유연성이 향상된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사람들과 교류하며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라.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며 정보를 공유하면 변화를 덜 두려워하게 된다. 5. 은퇴 후 가장 중요한 인지적 리프레이밍 카그니티브 REFRAMING. 변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인지적 리프레이밍이 필요하다. 이는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즉, 퇴직을 단순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사례 52세 퇴직 후 유튜브 강사로 성공한 이모 씨. 이 씨는 52세에 퇴직하면서 한동안 방황했다. 하지만 그는 생각을 바꿨다. 내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그는 유튜브에서 재취업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기 시작했고 1년 만에 구독자 10만 명을 넘겼다. 지금은 강의 수익과 유튜브 광고 수익으로 월 500만 원 이상을 벌고 있다. 교훈. 퇴직을 실패로 보지 말고 새로운 기회로 인식해야 한다. 생각의 틀을 바꾸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 해결책. 인지적 리프레이밍을 위한 3가지 질문. 이 상황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은 무엇인가?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방법은 없는가? 6. 나는 이제 늙었다. 나이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과 태도. 많은 5060대들이 퇴직 후 나는 이제 늙었다 라며 포기한다. 하지만 실제로 인간의 신체와 뇌는 적절한 자극만 있다면 계속 성장할 수 있다. 사례 65세의 창업한 장 모 씨, 70세에도 활발한 활동 중.
장 씨는 60대 초반까지 직장 생활을 하다가 퇴직 후 지역에서 작은 농업 관련 사업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꾸준히 배우고 도전하며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만들어냈다. 그는 지금도 활발히 활동하며 월 7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교훈. 나이는 단순한 숫자일 뿐 태도와 건강이 더 중요하다. 퇴직 후에도 도전하는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해결책 나이를 극복하는 3가지 방법. 매일 꾸준한 운동으로 신체를 관리하라. 신체 활동은 뇌 건강과 직결된다. 하루 30분 이상 걷기만 해도 우울증과 무기력증을 예방할 수 있다.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하라. 새로운 기술을 하나 배우기. 책을 한 달에 한 권 읽기.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기. 커뮤니티에 참여하여 긍정적인 자극을 받아라. 동호회, 모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동기부여가 된다. 마무리.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고연봉 대기업 임원이 퇴직 후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과학적 근거와 사례를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퇴직 후 무너지는 이유. 나는 특별하다는 착각. 소비 습관을 유지하려는 문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뇌의 특성. 해결책. 퇴직 전에 부업과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소비 습관을 조정하고 현실적인 재정 계획 세우기. 인지적 리프레이밍으로 사고방식 바꾸기.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하기. 결론. 나는 늦었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면 은퇴 후에도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만들 수 있다. 당신의 퇴직 후 계획은 무엇인가? 이제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현실적인 대비를 해야 할 때다. 오늘도 건강한 은퇴를 응원한다.